삼성전자 주식을 보유 중이거나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요즘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목표주가 5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을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도 42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렸고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까지 잇따라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30여 조 원, 2027년에는 4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영상은 왜 50만 원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가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목표주가 50만 원이 어떤 논리로 나온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들은 PBR, 즉 순자산 대비 주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불황기에는 수조 원씩 적자가 나기도 하니까 이익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어지고 있고 한번 구축된 AI, 인프라는 계속 확장되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수요는 스마트폰 교체처럼 들쑥날쑥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꺾이지 않는 수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도 PBR에서 PER, 즉 이익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최근 증권가의 핵심 논리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PER은 약 6배입니다. 엔비디아는 30배가 넘고 TSMC는 20배 이상입니다. 삼성전자는 AI 공급망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가장 낮은 PER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PER 13배를 적용하면 목표주가 5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숫자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왜 이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매출 100조와 영업이익 50조를 한 분기에 동시 돌파했습니다. 그중 반도체 DS 부문 영업이익만 53조 7천억 원입니다. 메모리 사업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0.6%,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콜에서 회사는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공급 충족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고객들로부터 2027년 수요에 대한 사전 예약 요청까지 들어오고 있다.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 합산 영업이익이 770조 원에 육박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불과 3개월 전 전망치보다 70% 이상 높아진 숫자입니다. 두 번째, HBM4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연산을 하려면 GPU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메모리는 GPU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이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HBM입니다. GPU 옆에 직접 붙여서 일반 메모리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쏟아붓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AI 가속기라도 HBM이 없으면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칩이 HBM 수요의 가장 큰 진원지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HBM의 차세대 버전인 HBM4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투입됩니다. HBM4는 이전 세대보다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크며 단가도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올해 생산 가능한 물량이 이미 완전히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부터는 HBM4가 전체 HBM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가가 높은 제품 비중이 올라갈수록 같은 양을 팔아도 이익이 더 많이 남습니다. 이것이 올해 하반기 이익이 상반기를 또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공급 부족이 단기 현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데 언젠가 공장이 다 지어지면 다시 공급 과잉이 오지 않을까?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다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를 포함한 복수의 해외 미디어들은 현재 메모리 공급 부족, 포기 약 40%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텔 CEO는 시스코 AI 서밋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모리 주요 업체로부터 2028년까지 상황 개선 기미가 없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사실상 2027년까지 완판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4년에서 5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HBM 생산은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새 공장을 짓기로 결정해도 실제 가동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공장 증설보다 차세대 공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지금 이 순간도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은 서버 한 대에 288GB의 HBM사를 요구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HBM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 사이클은 2028년까지 뚜렷한 둔화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반도체 업계 전반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을까요? 솔직하게 짚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증권 간의 견해 차이입니다. 50만 원은 현재 증권가 평균 목표 주가인 32만 원 수준보다 훨씬 높은 가장 공격적인 전망입니다. 이 목표가가 현실이 되려면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PER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흐름이 형성돼야 합니다. 그 컨센서스가 언제, 어떤 속도로 형성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노사 갈등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5%로 명문화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입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고객 신뢰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단기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비메모리 부문의 부진입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여전히 TSMC와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강세는 메모리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가 함께 살아나야 50만 원 밸류에이션이 더 탄탄해집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AI 수요의 둔화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모든 전망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확장된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AI 투자 계획이 갑자기 바뀌거나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면 수요 전망이 한꺼번에 꺾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50만 원, 이것은 무조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50만 원이 현실이 됩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구조적으로 계속된다. 둘째, HBM사 중심의 고부가가치 메모리 비중이 빠르게 올라간다. 셋째, 시장이 삼성전자를 사이클 산업이 아닌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 초입에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50만 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에 2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적 변화가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과정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는 시각입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복잡한 기업을 쉽게 설명하는 기업 브리핑이었습니다.